지금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사가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 만든 미래 화장실 기술이 놀랍게도 한국 사찰에서 이미 완성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빌 게이츠도 국제개발은행도 모두 물이 필요 없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의 해우소는 500년 전에 이미 나사의 최종 목표 무수분리자원화를 구현한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어떤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비밀과 한국 기술토리가 세계를 뒤흔든 이유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물을 사용해 모든 배설물을 씻어 내보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도시의 화장실은 늘 깨끗하고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며 물은 무한히 공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평온한 일상 뒤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숨겨져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추지 못했고 우리가 매일 쓰는 물은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사소한 행동이라 생각했던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 방식이 사실은 심각한 환경 부담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주인공 또한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곧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 날 주인공은 나사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접하게 된다. 무중력 환경에서도 작동할 미래형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동시에 빌 게이츠가 물 없이 작동하는 혁신,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지구의 물 부족 위기, 기후변화, 위생 사각지대 문제는 이미 전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미래 글로벌 기술 표준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뚜렷해졌다. 주인공은 낯설지만 강렬한 끌림을 느낀다. 이거다. 인류의 다음 기술 혁신의 중심은 바로 화장실이다. 그동안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위생시설이 사실은 미래를 결정짓는 분야라는 사실이 주인공의 내면을 흔들기 시작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바로 움직이지 못한다. 거대한 의문이 마음을 막아선다. 한국이 이 세계적 기술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사가 뛰고 세계 최고 부호들이 나서는 전장에 자신이 가진 작은 아이디어가 통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전통적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국제과학 무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스스로 너무 낡았다.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라는 편견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자신감은 부족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갔다.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떼기엔 용기가 부족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질문이 숨어 있었다. 과연 정말로 옛 지혜가 현대과학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곧 그의 내면에서 더 깊은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주인공은 고민 끝에 오래된 사찰을 찾는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다 고요한 숲속에 자리한 작은 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옛 사찰의 전통 화장실인 해우소였다. 물 한 방울 쓰지 않고도 배설물을 자연 속에서 순환시키는 구조. 대변은 아래로 떨어져 서서히 발효되고 소변은 따로 흘러 액비가 되는 자연 친화형 시스템이었다. 주인공은 이 단순한 구조 속에서 강렬한 깨달음을 얻는다. 미래 기술이 찾는 바로 그 원리가 이미 여기 완성돼 있었구나. 전통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라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담은 지혜라는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환을 기반으로 한 해우소의 철학은 주인공에게 멘토와 같은 영감을 준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나아갈 길의 첫 지도를 얻게 된다. 주인공은 마침내 결심한다. 해우소의 철학을 현대 기술로 되살리겠다는 목표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한국적 순환의 원리를 공학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화장실, 토리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토리는 흙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대변은 자연 발효를 거쳐 퇴비가 되고 소변은 액비로 활용되며 모든 배설물이 오염원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되는 기술을 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자체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면대 물은 빗물을 활용한다.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수 구조를 갖춘 미래형 화장실 모델이 마침내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이 첫 발걸음을 통해 한 시대의 기술이 전통적 철학과 연결되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토리는 곧 현실적 시험에 부딪힌다. 노원구 천수텃밭과 마포 노을공원 등 실제 현장에 설치해 실증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취 문제, 관리 부담, 설비의 안정성 등 다양한 난관이 나타났다. 시민들의 우려도 이어졌고 물 없이 화장실이 가능한가라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협력자들이 등장했다. 지역 공동체와 농부들, 환경 전문가들이 순환형 화장실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험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그들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토리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난관은 계속되었지만 이 협력자들은 주인공에게 든든한 동맹이 되었다. 반대로 가장 큰 적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과거 방식은 쓸모없다는 사회적 편견이었다. 이 편견을 넘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왜 자연의 순환을 버리고 물을 사용하는 방식만을 고집하게 되었을까? 산업화 이후 인류는 배설물을 단순한 폐기물로 취급하고 물로 씻어 없애버리는 방식을 당연시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물 부족과 오염된 강, 증가하는 환경 비용이었다. 이때 주인공은 전통 해우소의 철학을 다시 바라본다. 해우소는 오염을 없애는 시설이 아니라 배설물을 자연의 흐름 속에 되돌리는 순환 시스템이었다. 물 없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조는 현대과학이 이제야 도달한 원리였다. 주인공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 개발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철학을 현재로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철학이야말로 세계가 찾고 있는 해답임을 점점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련이 닥쳐온다. 국제무대에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전통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과연 현대 기술인가라며 회의를 보냈다. 대기업과 거대 연구소의 첨단 기술들이 경쟁하는 자리에서 토리는 너무 소박하고 단순해 보였다. 평가 결과는 냉정했고 프로젝트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주인공은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경험한다. 하지만 깊은 좌절 속에서도 그는 한 문장을 떠올린다. 우리가 가진 것은 기술 이전의 철학이다.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전통의 가치를 믿는 마음이 그를 다시 일으키는 재탄생의 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끝까지 도전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실증 실험을 통해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가 토리의 가치와 성능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시작했다. 대변은 고품질 유기 퇴비로 변해 토양을 살리고 소변 액비는 작물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악취 문제도 발효 구조의 개선으로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유지관리 효율 역시 기존 공중화장실보다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토리가 가진 순환성과 자원화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되살리는 원리에 있었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토리는 세계 무대에 다시 도전할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주인공은 토리 프로젝트를 들고 국제 무대로 향한다. 목적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리빙 노원 비하인드 세계 정상회의.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연구기관,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이곳에서 토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담은 해결책으로 제시될 예정이었다. 발표를 앞두고 주인공은 깊은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낀다. 과연 한국의 전통적 지혜가 이 국제적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는 수백 년 전 해우소의 원리를 떠올리며 자신감을 다잡는다. 이 기술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인류의 물 부족과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주인공은 세계 앞에서 한국의 해우소 철학과 토리 기술을 정면으로 소개할 준비를 마친다. 발표가 끝난 뒤 회의장은 묘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곧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졌다. 나사가 수십 년 동안 추구한 무수분리 자원화의 원리가 이미 한국 전통 화장실에 존재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토리는 혁신상 이너베이션 어드이라는 결과로 국제 무대의 인정을 받는다. 순간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고 주인공은 자신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찾던 핵심 원리를 한국의 전통 속에서 발견해냈다는 사실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전통은 낡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해답이었다. 이 순간은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순환 철학이 국제적으로 부활하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주인공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마음속에 단단한 확신을 품는다. UN SDG의 절반이 위생시설 영역이며 이 분야는 아직 세계가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한 난제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해우소와 토리가 보여준 사례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드러냈다. 전통의 철학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방향성이었다. 토리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미래는 다시 순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순환을 가장 먼저 이해한 나라가 인류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그는 이제 한국의 해우소 철학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더 큰 여정을 준비하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간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 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감동사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